DNA 분자 총량 중 80% 이상이 완전히 기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어떤 추정치에서는 80%보다 더 기능한다고 합니다. 많은 비코딩 DNA 서열이 유전자 발현 조절을 포함해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유전적 코딩 서열을 이용하면서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단백질을 발현합니다. 이것은 어떤 유기체가 되었든 게놈만으로는 그 구조의 깊이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DNA 매치와 히스톤 변형, 다양한 RNA 매개 과정을 포함한 후생적 과정들은 주로 전사 수준에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DNA에 저장된 비발현 RNA 배열은 매우 특정한 상황이 발생할 때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체 간의 게놈 유사성에 대한 추정을 매우 약하게 만듭니다. 게놈 외부, 심지어 DNA 분자 외부의 방대한 정보의 줄은 특정 조건 동안에 생명체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이용되는 변이를 위한 방대한 도서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발견은 모든 DNA 정보가 결국 완전히 기능하는 것으로 확인될 것이라는 기대를 높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는 게놈 외부의 빅코딩이 실제 그 정보를 전달하는 미묘한 방법에는 무척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것은 전통적인 단백질 코딩의 의미로 코딩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게놈의 이 부분에 숨겨진 많은 방법에는 치명적인 수많은 정보들이 있다. 인간 게놈은 23쌍 46개의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침팬지는 24쌍 48개의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염색체는 뼈, 혈액세포, 효소, 기관, 그리고 머리카락과 같은 모든 구조의 조립에 대해 배아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전달되는 프로그래밍 정보의 도서관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비록 미토콘드리아는 어머니에게서만 오지만 염색체 쌍들은 반은 어머니에게서 오고 반은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이것들은 함께 자손을 위한 새로운 염색체 쌍을 이룹니다. 만약 이 염색체 쌍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모든 종은 결코 기능장애나 질병 없이 번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염색체 쌍의 수가 다르다는 것은 게놈의 유사성을 논할 때 실제 영향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동식물 연구가에 의해 무시되거나 경시되었습니다.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아직도 결코 관찰된 적이 없는 이 방대한 염색체 재조합의 개념을 구하기 위해 이용된 현대의 이론들은 융합은 반드시 우리가 유인원과 공통으로 갖고 있는 조상들에서 분리된 두 염색체의 유전물질 일부의 손실과 재정렬에 관여했다고 받아들인다. 이 염색체의 재정렬은 75에서 450만 년 전, 이 시기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추정치로 오래전 시간으로 거슬러 오른다. 동식물 연구가들은 두 인간의 염색체가 먼 옛날에 어떻게든 융합되었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이 관찰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융합이 성공적으로 전달되는지 무시합니다. 그런 변이는 남자, 여자가 동시에 융합된 염색체 쌍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염색체는 동물과 식물 세포의 해관에 위치한 실 같은 구조이다. 각 염색체는 단백질과 디옥시리보핵산의 단일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에게서 자손에게 전달된 DNA는 각 생물을 독특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 새로운 세포에서 염색체의 숫자와 구조의 변화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에게 백혈병의 한 종류와 다른 암들은 결함이 있는 염색체로 인해 발생한다. 희귀 유전자는 보편적 공통 조상에게는 심각한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전자들은 오직 그 생명체에게만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동식물 연구가들은 그 유전자 배열이 베타적이기 때문에 희귀 유전자에 대한 설명 가능한 유전적 유사성을 집어낼 수 없습니다. 오퍼는 그 부모가 포기한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퍼는 여전히 생물학적으로 그 부모들에게서 온 것입니다. 희귀 유전자라는 용어는 오직 특정 생물에게서만 발견되는 그 게놈 안의 많은 염기쌍 유전 배열을 말합니다. 그것은 유전적 유사성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보고서는 인간에게서 634개, 침팬지에게서 780개의 인간과 침팬지 간에 적어도 1300개의 다른 유전자를 발견했다. 희귀 유전자는 생물을 독특하게 만들고 다른 생명체와 구분되게 하는 별개의 프로그래밍 코드이다. 이 유전자들은 기능적인 생물학적 과정, 특성 발현, 그리고 고도로 특화된 적응을 제공했습니다.
게다가 후생학적 발견은 다른 RNA 전사 발현과 복잡한 코딩 디코딩 영역의 조합이 주로 무시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지난 20년간 과학자들은 기묘하지만 우연한 게놈 현상에 대해 고민해왔다. 모든 게놈에는 특정 종에게만 고유한 일련의 유전자가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어떤 종에도 상동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단절은 비록 다양한 종이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슷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질지라도 추정에 기댄 분명한 연관이 없는 다른 상이한 코드는 보편적 공통 혈통의 이유와 이론을 위조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뜻합니다. 희귀 유전자는 진화적 유전 취약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다른 종에서 그것들과 비슷한 다른 유전자를 찾을 수 없고 그것들에 대한 다계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점진적 진화에 대한 가설을 세울 수 없다. 대신에 그것들은 어디에서도 기인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 기원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으나 그 문제는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